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준입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하이점프라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디스커버리 서밋 온라인에서 한번 하이점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산업의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소개할 자리가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세션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매우 유용하고 이제 다양하고 유익했는데 점프 위에 어떤 플랫폼을 개발해서 올리고 실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조금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점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이점프가 무엇이고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하이점프의 주요 서비스랑 아키텍처,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루는 주요 기술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연 영상을 한 5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여기서 보여드리면서 바로바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산업 보안상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짧게 데모 영상을 5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는 점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00여 명 구성원분들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더 많이 쓰고 계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점프 16에서 17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라이센스 갱신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하신 구성원들 먼저 위주로 이제 설치가 됐고 지금은 조금씩 이제 본인 업무에 필요하실 때 설치를 하고 계셔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업무에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는 파이썬이랑 점프를 두 축으로 해서 분석이랑 개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석 들으시고 교육을 들으시고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인증을 받으시고 본인의 역량도 향상시키시는 그런 교육 체계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듣고 이제 현장에 돌아가시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라던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CDS,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들으셨던 뭐 곽병훈 TL님이나 정예린 TL님이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이닉스에서는 보통 그런 분석을 하시고 나면 그걸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기 위해서 애드인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스크립트 개발을 해서 애드인으로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는 그런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거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그걸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데이터 레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점프상에서 내가 분석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끌어오는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서비스를 실제로 열어주진 않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쿼리를 날릴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뭔가 API를 찌른다거나 그런 체계가 좀 중간에서 필요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할 때 공유하고 계속 관리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드인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제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 빌드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그냥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미완성 형태로 보이니까 애드인 형태로 빌드를 해서 애드인 파일을 주게 되면 그 애드인 파일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개선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분석가들은 끊임없이 애드인을 빌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애드인 파일을 전달을 해주고 전달받은 사람은 계속 재설치를 해서 써야 되게 되죠. 근데 애드인 파일 특성상 사실상 뭐 어떤 별도로 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가 쓰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그 애드인 파일만 내가 어디선가 얻으면 내가 사실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접근하면 안 되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분석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권한 관리나 이런 유지 보수 뭔가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뭔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출발한 게 하이점프입니다. 그래서 하이점프는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돕고 그 결과를 자선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화하고 그 자산화한 결과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저희 내에서는 이제 계속 하이점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드인 파일이 가지는 그런 한계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재설치 과정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자체를 업로드하고 그게 서버 클라우드 기반에서 공유되게끔 만들어놔서 재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점프에 등록되는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사용량을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에게 지금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월별, 일별 이렇게 다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써도 되고 이 기능에 기획한 사람, 개발한 사람, 데이터를 연동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퍼미션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가상화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랑 그 분석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뭔가 뭐 펑션이라던가 API를 찌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그 애드인, 그러니까 뭐 이 분석 결과랑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 자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 플랫폼을 구축한 그런 기술들도 저희 하이닉스 내부의 구성원들이 다 만든 거라서 다 자산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되는 이런 컨텐츠, 저희는 그냥 보통 컨텐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공유가 되면 사실 누가 개발을 했든 내가 스크립트를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구성원들이 만든 좋은 코드들을 내가 봐서 내 개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 수도 있게 되죠. 하이점프의 주요 서비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랑 개발자 도구라고 부르는 데브 콘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이라는 내가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는 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앱을 앱스토어, 우리가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앱을 찾고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앱의 평점, 5점, 4점 이런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재미적인 요소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나 분석가들이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뭐가 고쳤는지 사실 사용자들한테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릴리즈 노트가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선 사항이 발생하면 그거를 릴리즈 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이 앱스토어로 앱을 연동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인데 앱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등록한 앱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자주 배포할 일이 생기겠죠. 개선점이 생기면. 그래서 디플로이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전문가들한테 그런 버전을 관리하는 이런 그런 부분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C에 버전 1, 2, 3 마지막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이점프 플랫폼에서 디플로이를 하시면 자동으로 버전 관리도 다 해줍니다. 다 이력이 남고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권한 제어,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다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업무에 활용하고 싶을 때 홈 화면에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핸드폰이 각자 다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앱들만 다운받아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되고 플랫폼 자체에 공지, 뭔가 데이터 레이크 변동이 있다거나 하이점프 자체 변동이 있을 때 저희가 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하이점프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다 같이 공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이점프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다른 애드인들과 마찬가지로 JSL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랑 이 접점에서 뭐 분석가라던가 일반 유저 구성원들과 이렇게 접점해서 그러니까 인터랙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랑 데브 콘솔, 홈 이런 기능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여기서 앱이 등록되거나 누군가 앱을 다운받는다는 요청이 생겼을 때 그런 요청들은 다 하이점프 백엔드로 가게 됩니다. 이 하이점프 백엔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MS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청을 받으면 이제 뭐 권한 인증, 누가 지금 요청한 건지 뭐 인증, 인가, 로깅부터 비동기 처리, 뭐 모니터링까지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백엔드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묶어서 우리가 하이점프 코어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코어 플랫폼이 업무를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구성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가치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상화라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랑 점프 그 사이에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데이터 가상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프 라이브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데이터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다른 데이터로 비슷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새벽에 돌 수 있게끔 오토메이션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ETL 처리라는 이벤트 서비스도 있고요. 요 뒤에는 대부분 다 백엔드이기 때문에 똑같이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는 MS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같이 아우르면 저희가 하이점프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구성하는 이제 주요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나믹 UI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플랫폼 개발자로서 플랫폼을 여기까지 성장시킬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기술이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요걸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JSL로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할 때 보통 UI를 구성할 때도 JSL로 많이 구성을 하시는데, 하나의 JSL의 UI를 구성하는 걸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처음에는 껍데기만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 구역만 잡아요. 이렇게 에어리아 A, B, C만 구역을 잡고, 그다음 여기 중간에서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걸었거나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 서버로부터 A, B, C를 구성하는 UI 스크립트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목적에 따라 A, B, C를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요. 저 A를 다른 구역에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부분적으로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 C라고 하지만 요 C만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 화면에서 일부분만 갱신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플랫폼을 이루는 구성하는 이제 주요 기술로 제가 뽑았냐면, 사실 플랫폼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가 JSL로 개발된 애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한번 파일을 주고 나면 플랫폼조차도 뭔가 어떤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빌드해서 재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설치하지 않는 게 설계 사상인데, 아무리 플랫폼이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 거는 좀 재설치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고안을 하다가 방법을 한 게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애드인을 빌드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스타트업 스크립트는 아주 껍데기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JSL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메인 JSL과 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펑션만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플랫폼에 접속하면 지금 예제에서는 이제 ABC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스크립트들이 그 순간에 서버에서 날라와서 완성된 플랫폼의 형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 B를 이렇게 만들었었지만 다른 걸로 만들게 되면 이벤트가 걸렸을 때 그 다음 사람은 다른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조차도 재설치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쭉 운영을 하다가 이 껍데기라고 생각했던 메인 JSL과 서버 통신하는 라이브러리를 바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계속하다가 이제 여러 고민하고 연구하는 끝에 지금은 스타트업 스크립트 자체도 바꾸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전체 모든 스크립트를 재설치하지 않고 무설치 버전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사용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무설치하는 배포, 무설치 배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석가가 처음에 스크립트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대부 콘솔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디플로이해요. 그럼 배포를 하면 이 프론트엔드가 그런 어떤 정보들, 앱의 이름이라던가 스크립트, 앱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받아서 이걸 백엔드한테 보내요. 그럼 백엔드가 디플로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메타에도 등록하고 스크립트를 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 즉시 앱스토어에 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저는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내가 필요한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운받고 나면 홈에 그 앱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다운받은 앱이. 그러면 내가 업무상 활용을 해야 될 때 홈에 접속해서
앱을 실행시켜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설치는 저렇게 분석가가 어떤 개선점을 배포를 했을 때 이 유저가 실행시키면 그 순간 서버에서 최신 스크립트가 날라오기 때문에 뭐 빌드를 해서 파일을 전달하거나 재설치하는 과정 없이 항상 최신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좀 간단한 예제예요. 예제는 그 점프 자체에 있는 이제 반도체 데이터를 해봤고요. 분석 자체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여기서 분석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끝났는데 이 분석 결과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죠. 스크립트를 만들게 된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애드인화를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스크립트 자체를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본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분석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제에서 실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고정시켜 놨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는 데이터 레이크에 뭐 API를 찌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점프에서 애드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원래. 그래서 점프에서 애드인을 만들게 되면 저렇게 애드인 이름을 쓰고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개발한 이 스크립트를 걸게 됩니다. 뭐 요거는 조금씩 옵션을 다르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이름을 걸고 여기서 스크립트를 걸게 됩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눌렀군요.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 그 JSL이 빌드를 통해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점프 애드인이라는 확장자의 설치 파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설치 팝업이 뜨게 되고 점프해서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저희도 하던 방식이에요. 저희가 원래 하던 방식. 그럼 요 똑같은 거를 하이점프로 한번 등록하는 걸 볼게요. 조금 스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했군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가 하이점프예요. 여기가 이제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앱 이름을 쓰고 앱 아이디를 적고 스크립트 내가 개발한 방금 같은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에다가 여기다 이제 한 줄 앱에 대한 한 줄 소개. 뭐 앱 이름만 보면 사실 조금 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여기다가 최신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소개를 적으면 방금 등록 처리를 하고 나면 이 순간 서버에서 연동이 된 거예요. 여기가 앱스토어입니다. 여기 가면 방금 등록한 디스트리뷰션 앱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내가 어떤 폴더에 넣을지를 결정하게 되면 저렇게 상단 메뉴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드인을 직접 빌드한 거랑 같은 현상처럼 쓸 수 있게 돼요. 업무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냥 빌드하든 하이점프로 빌드하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이제 개선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방금은 예제에서 우리가 컬럼을 선택하고 Y에 넣은 다음에 OK를 눌렀었는데 만약에 그냥 컬럼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화면이 바뀌는 거, 내가 OK 누르지 말고 그냥 눌렀을 때 뭔가 바뀌게끔 개발 요건이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뀌는 그 스크립트를 여기다 거시고 버전을 입력한 다음에 커밋 메시지, 우리 형상 관리하실 때 어떤 게 변경됐는지 커밋 메시지를 적고 등록을 하시면 이 순간에 다 바뀝니다. 벌써 그 최신화된 스크립트가 등록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등록 처리하고 나서 바로 써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때 엄청난 빠른 사이클을 돌 수 있겠죠. 뭔가 뭐 빌드해야 되고 나눠주고 버전 업데이트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보다 그냥 하이점프에 등록하시면 깔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바뀌니까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가 홈 화면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은 여기서 이제 앱스토어에서 상세 보기 보시면
지금 예제라서 저밖에 안 들어있는데 여기 담당자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앱을 기획한 사람, 앱을 만든 사람, 그다음 여기 릴리즈 노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리뷰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익명 처리해놨습니다. 이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도구 가면 이렇게 보여요. 누가 쓰고 있는지, 어느 조직에 누가 어느 날짜에 몇 건이나 썼는지. 요거는 실제 그냥 실행한 횟수입니다. 네. 시연 영상 이렇게 짧게 준비해봤고요. 사실 기능이 조금 더 많은데 일단 저기까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점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획자랑 그다음에 개발자, 분석가 포함해서 130여 명 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개발도 하시고 이제 CDS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개발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실 꼭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현업에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래 일하신 분들은 기획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32명, 요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게 좀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런 그 이제 분석가나 개발자분들이 하이점프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디플로이하고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킨 게 뭐 약 3,10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수로는 한 450팀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이제 유저 카운트가 한 2,200 정도 가고 있는데요. 하이점프가 이렇게 사용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리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커리큘럼도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엔지니어링 기술에서 뭔가 쉽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을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디스커버리 서밋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매번 이제 그 최신 버전을 불러들여 온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나 만약에 사용자 입장에서 혹시나 이제 막 구버전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지금 버전을 선택하는 건 없고요. 개발자분이랑 협의를 하시면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는 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만들었냐면 이제 최신으로 배포하신 게 혹시나 버그라던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 운영하던, 그러니까 깃에서 보면 뭐 리버트나 이런 기능처럼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서 그게 바로 운영으로 전환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점프 그 개발하고 네. 이 수준까지 오는데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여기 그 21년 6월부터 했고요. 예. 저희가 요게 이제 처음에 그 다이나믹 UI라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UI를 동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지를 먼저 기술 검토를 했던 거고, 처음엔 저희가 스크립트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등록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 처리를 하면 다 같이 똑같은 화면을 보시고 들어와서 이제 전산 시스템처럼 쓰시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많아지니까 사용자가 등록하실 수 있게끔 했던 게 10월 달쯤, 21년 10월 달쯤 이제 버전을 그렇게 올려서 직접 등록하시는 걸로 했었고요. 등록을 했는데 누가 등록하면 또 다 같이 똑같은 화면이 보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앱스토어라는 체계로 변환된 게 22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2년 정도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라서요. 네. 그러면은 네. 현재 만들어진 앱이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 컨텐츠 등록된 거는 앱 개수로만 해도 100개가 넘고요. 근데 뭐 다 활발하게 쓰시는 건 아니고 이제 주요 사례, 그러니까 저희는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조직에서 이제 앞서 발표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 곽병훈 틸림 앱이나 이런 소재 앱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조직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배출하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포토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앱들이
주 사용자들을 많이 이끌고 있고요. 새로 유입도 많이 시키는 앱들도 있고 건수로만 보면 100건 정도 넘고 라이브러리는 한 10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방치에 다니고 있는 부상돈입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에서 엄청난 그 점프를 활용하시고 현업에서 또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주 반도체도 점프를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싶고 이거를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사적으로 그 점프를 도입하시고 활용하시고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시죠? 일단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걸 만들면서 점프를 같이 시작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깊은 얘기를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하면서 지켜봤을 때는 앞에서 갑병태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이썬으로도 사실 할 수 있는 분석들은 많잖아요. 근데 점프에서 이제 조금 쉽게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것저것 분석도 해보고 그 분석된 결과를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게 점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프에서 현업 전문가들도 이제 저도 이제 개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개발 코드 자체를 조금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프를 먼저 만나서 UI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좀 친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스크립트에 접하시면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해서 고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점프 업무 문화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현장에서 쓰시는 것 같고 또 그걸 기반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도 잘 되고요. 또 기초 통계나 뭐 여러 가지 통계 기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네. SK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네. 이러한 그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셔갖고 지금 진행을 하시게 된 것 같네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고객사에서 혹시 피드백이나 네. 뭐 점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점들이 있으니까 뭐 사용을 해봐라라는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점프 자체를 고객사에 공유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솔리다임 쪽에 한번 공유를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쓰고 있다. 그래서 한 적이 있고 주로 이렇게 뭐 고객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없습니다. 사 내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표하고 디스커버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밋에서.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네네. 그 아까 그 정혜린 그 TL님께서 협력사에서도 그 점프를 이런 비슷한 하이 점프든 이런 팀이 구성이 돼서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협력사로도 이제 점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도 하시는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협력사요. 뭐, 협력사가 잘 저희 모르시는데. 업체, 그러니까 저희 그 하이닉스 외에 파트너사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면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이점프는 사실 들어오시면 저게 이제 뒤에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가 되어 있어서 뭐 적금 제어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네. 네.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이제 데이터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셔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팀을 이제 구성을 했었고요. 점프는 이제 6년 정도 전에 이제 라이센스를 도입을 하면서 좀 더 일반 구성원들이 좀 쓰기 쉽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 파이썬이나 R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일반 구성원들이 그 결과나 실제 과정에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서 유저 프렌들리한 이제 툴로 이제 점프를 선택해서 채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프 프로를 쓰게 된 거고, 협력사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긴 하지만 툴을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에 대답이 됐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예전에 2014년쯤에 로시젠엔텍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바로 라이브로 연결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일단 근데 이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 부분, 이미 데이터화돼 있는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SQL 적인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전처리 부분에 힘들 것 같은데, 지금 132명 되시는 분들은 뭐 전처리를 따로 아니면 SQL로 먼저 전처리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아니면 전처리가 이미 전처리 작업들이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 132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까지도 진행해서 JSL 점프 헤드인을 만드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전처리가 보면은 이렇게 수집을 한 직후에 이제 처리가 있고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처리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전처리를 해서 이제 레이크에 모이게 되고요. 모이게 된 걸 이제 저희가 뭐 쿼리를 던져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들은 분석하기 직전에는 크게 뭐 이렇게 미싱 밸류나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거를 스크리닝 하는 거 이외에 별도의 전처리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로 올라올 때 이미 사전 처리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레이크로 탑재를 이제 요청을 하거나 이제 저희가 플래닝을 세울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클리닝하는 부분을 사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가져다 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크게 전처리 이렇게 애를 먹진 않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